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제주 안에 또 다른 제주, 산호의 섬, 끝없이 이어진 조각밭과 돌담, 산담, 집담 이런 돌담들로 인해 제주 속의 만리장성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섬 속의 섬 우도입니다. 제주 순정TV 덕분에 저도 20년 만에 우도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속살이라고도 불리는 우도가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제주에서 사라져간 풍경을 간직하고 있던 우도가 개발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오늘은 제주 관광 1번지가 된 우도를 통해 제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여 년 전 공연하러 딱 한 번 우도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억은 바람, 사람, 그리고 물 정도인데요. 제주 토박이인 저에게도 각인될 만큼 매섭고 사나웠던 우도 바람과 비누 거품이 일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소금기 있는 우도의 물은 이 섬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겠구나, 고단하고 척박한 섬살이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물론 제가 만난 우도 사람에 한해서지만 척박한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은 여유와 재미를 아는 사람들, 어디서든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을 만들어주던 사람들이 제가 아는 우도 사람이었습니다. 제주 역사에서 빛나는 해녀 항쟁에 가장 열심히 참여한 이들이 또한 우도 해녀였다고도 하죠. 20년 만에 우도에 사는 지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도가 변했듯 우도 사람도 많이 변했습니다. 개발의 환상에 내몰린 마을에서 설 자리를 얻지 못해 한숨이 늘고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 우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우도에 사람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지 아직 200년도 되지 않았지만 많은 전설들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1998년 우도 담수화 시설이 마련되었지만 물은 언제나 부족했고 2011년 해저 상수도관이 개설되기 전까지 우도는 늘 식수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도에는 물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시물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도에는 예나 지금이나 물이 귀하기로 유명합니다. 동천지동 사람들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도 정상에서 가뭄에도 물이 나올 만한 곳을 골라 땅을 파고 곱게 석축까지 쌓았으나 물이 나오기는커녕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고민하던 주민들은 지관을 불러 이유를 물었는데 지관은 각시를 데려와야 할 것 같소 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지형이 남자와 같아서 여자 없이 자식,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것도 서쪽의 어두운 곳에 색신물을 모셔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소문 끝에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사이에 있는 서늘행이 굴 속에 솟는 생수를 발견한 다음 정성껏 제를 지내고 새각시를 모셔오듯 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가마로 길어 물통에 부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메말랐던 흙 속에 숨기가 차기 시작하더니 물이 솟았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각시물통이란 지명이 탄생되었습니다. 우도의 음료수는 대개가 빗물을 모아 만든 봉천수를 사용했는데요. 각시물통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물맛이 다른 물과 비교해 훨씬 좋고 벌레들도 모이지 않아 깨끗했다고 합니다. 우도의 귀한 물 사정을 알려주는 각신물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식 사업 명칭은 우도 각신물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경관 1등급인 돌카니 해안 바로 옆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계획된 사업이 올해 6월에 착공해 이제야 공사가 한창입니다. 뒤로 보이는 저곳이 바로 공사 현장입니다. 우도 각시물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을 최종 결정한 2015년 12월 18일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에는 3가지의 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도는 상하수도 처리와 공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도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의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은 계획서상 사업 추진에 1단계 박물관과 미술관 사업 추진 후 2단계 숙박시설을 추진할 때는 주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을 살펴보면 세 번째 숙박시설 추진 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사업 자체를 재심의받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주민 협의를 진행하지만 전체 주민 중에 10%도 참여하지 않은 채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알려진 바로는 마을회와 해녀회에 각각 5억 원 그리고 2억 원을 발전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주민과의 협의는 마무리됩니다. 속내야 알 수 없지만 해안 경관을 7억 원에 내줬다라는 비판은 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이 넘어가는 걸 보면 경관의 가치가 너무 어이없이 매겨진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도 주민 전체도 아니고 사업부지 마을과만 협의하면서 해당 주민 300여 명 중에 24명만이 참석한 주민협의를 인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씁쓸합니다. 두 번째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혀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우도의 대형 개발 사업을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진행하지 않은 셈입니다. 관광, 휴양지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지구 단위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국토계획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 넥스트 아일랜드 주식회사는 2018년 3월 13일 설립된 테마파크 신축 판매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직원 1명의 회사입니다. 과연 우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행사만 잠깐 살펴봐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우도 개발에 대한 상위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대형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 문제입니다. 제주도의 해당 조례에도 이것은 지구 단위 계획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숙박시설 사업에서는 용수 공급이 불확실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업자는 일일 생활용수를 약 350톤에서 300톤 규모로 사용량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1단계 박물관 사업 후 2단계 숙박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물 부족이 우려되는 2단계 사업 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 받은 공문을 제출합니다. 사업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 받은 공문이 바로 이것인데요. 문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간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2025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인 올해 2020년에 2035년까지의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본부 공문에는 2014년에서 2015년 수립 예정인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이 중요한 근거가 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왜 개발업자의 개발 행위를 뒷받침하는 이런 공문을 발송했는지 제주도는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공사 현장에서 마주한 우도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그리고 환경 수용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개발 사업들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우도 수중 전망대 사업
그리고 이미 진행되어서 버려진 둔벙 낚시터 개발 사업, 개발 사업자들이 버려두고 간 시설들이 우도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멈추고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 채 달리면서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태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경관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제주도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곳 우도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